전래력으로 성모성월인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이어서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5월, 우스갯소리로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대신 마음은 두둑해지고 따뜻해지는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5월 선물 인기 순위에 책은 빠져 있더라고요. 좀 아쉽죠? 때론 마음의 온기, 여유를 주는 책 한 권이 팍팍해진 삶에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월의 진중문고 문을 열어야겠죠. 신부의 책장. 네, 5월 신부의 책장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군정교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입니다. 벌써 이 5월도 중순이 넘었고 성모성월이기도 한데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오늘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죠? 부부의 날. 어떻게 부부의 날 계획 있으신가요? 있죠. 싸우지 말기. 굉장히 중요한. 네. 평화롭게 지내기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아이랑 우리 아내의 음식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아내는 이유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먹기? 요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부부의 날이 여러 가지 또 의미들도 있고 기념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가족 생각 많이 나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요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5월이 또 여러모로 빨간 날도 많고 하니 맞습니다. 이때 휴가들을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병들도.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래도 부모님께 드린다고 특히 2등병 친구들, 그 친구들은 신병 휴가 나갈 때 선물 하나씩 이렇게 PX에서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PX에서 주로 뭘 사갑니까? 아무래도 군대 아주 오래된 강자에 이제 화장품을 사가는 친구들도 있고. 싸죠? 네. 제품이 좋고. 네, 밖에서보다 많이 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평상시에는 술을 살 수가 없는데, 휴가용 선물용으로는 술을 일부러 구매가 되더라고요. 병수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를 또 부모님 드린다고 사가는 친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영양제 사가는 친구들도 봤고. 그렇군요. 야, 요즘은 참 다양합니다. 그럼요. 과도한 음주는 삼가해야겠지만, 또 다른 주님을 만나면서 가족끼리도 대화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의 신부의 책장, 어떤 책을 선물로 마치 PX에서 꺼내듯 꺼내서 읽어주실 겁니까? 아까 5월이 우리 또 날씨 좋다는 이야기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을 나무를 좀 많이 보게 되고, 특히나 군부대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꼭 그래서 꼭 고르는 건 아닌데, 오늘은 나무로부터 이 삶의 지혜를 이게 나눌 수 있는 책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판이. 그렇군요. 꾸준하게 이제 사랑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작가가 나무 의사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숲 해설가라고 합니다. 이 책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저하고는 반대신데 사실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전 사실 식물 킬러거든요. 제 손에 오면은 사실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이너스의 손이군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식물을 살리시는 이제 분이시고 나무 의사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나무 의사셨는데 나무 의사로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숲 해설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숲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나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대입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정하신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도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요? 네. 이 책 도입부를 나중에 종이책 사셔서 읽어보시면요. 이 추천사 페이지가 그래서 따로 있어요, 아예. 조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해줄 휴식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친구하면서 또한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많은 독자들이 무심히 지나치던 창밖의 나무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요. 나무와 친구하면서 나무의 모습으로 삶의 지혜를 얻고 우리도 나무처럼 살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죽였던 수많은 식물들도 떠오르게 되고 네. 그 식물들을 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키우는 식물들도 또 지금 제가 키우는 아이도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책입니다. 우종영 작가의 우종영 의사이기도 하죠. 식물 의사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입니다. 읽을게요.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종국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 번 열리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땐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부터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 전화이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이룬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 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성시경의 두 사람 들었습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그 모습도 마치 제가 읽었던 열리지의 모습과 같지 않나. 근데 그 손을 잡고 가다가
대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판 싸우는 게 서로를 죽이는 걸까? 아니면 결국 서로 열리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네, 부부의 날에 딱 맞는 책을 오늘 신부님이 가져와 주셨는데 열리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부부의 모습이 확실히 열리지를 닮았네요. 맞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각기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또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특히 부부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잘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예.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열리지 이야기가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예. 우리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면서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고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지만 또 근데 오늘날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를 성찰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자꾸 갈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두면 남과 여로 갈리고 또 정치 성향을 갖고도 또 갈리고 세대를 갖고 갈리기도 하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부의 날로 부부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대, 성별, 뭐 그 이상 우리가 나뉘는 것들을 좀 더 화합을 하면 좋을 듯한데 그러려면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통섭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세대, 남녀 갈등, 정치 다 나왔지만은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예, 서로에 대해서 이게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행 다녀온 그 여행지는 그냥 마주치면 눈인사를 해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네요. 그 마스크를 이미 벗은 지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뭐 감기 환자다, 코로나도 있어서 그렇지만 서로 눈을 봤을 때 요 정도로 가볍게 인사만 해도 그것들이 모여서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방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덧 그냥 그 갈등을 그냥 갈등이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좀 있어서 정말 서로 소통하고 싶나? 그 갈등을 사실 해결하고 싶은가? 라는 어떤 물음표를 좀 던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찌됐건 우린 다른 세상,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네네. 우리 열리지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결국엔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들을 우리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것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래요. 마음을 키우면서. 눈인사를 한다라든지 내 눈인사. 마음을 바꾸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사실 소통이 키워드가 된 지는 한참 됐는데 예. 잘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소통하는 사람인 척을 하고 싶어 하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들을 좀 잘 키워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뭐 부부의 날로 얘기가 시작이 됐고 함께 읽는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인데 열리지처럼 서로 죽이는 나무가 아니라 서로 얼싸안고 함께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 만나려고 하는데요. 나무에게서 배운 육아의 지혜라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겐 자식이 수경이 하나뿐이다. 부모가 된 후로 나는 비로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이 내 안에 숨어 있음을, 그리고 사람에게 무한한 기대를 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하나뿐인 자식이니 그 사랑이 오죽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운단 건 그처럼 경이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니
두 발 딛고 제대로 설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할 게 아닌가. 그렇다고 전에 없던 육아관이나 교육관이 저절로 생길 리 만무했다. 이제 막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보며 굳혔던 결심. 그래, 나무 키우는 대로만 하자. 내 주변엔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관심 있게 나무를 지켜보되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참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 방치가 아니다. 품 안에 두지 않고 거리를 두되 늘 지켜보면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난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안다. 키우기 어려운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 난은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매일같이 신경을 써도 곧잘 죽어버린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난을 병들게 만드는 건 사람의 지나친 손길이다. 사람 손끝에는 미세한 염분기가 있는데 그 손으로 잎을 자꾸 만지니 난이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염 성분은 난이 자라는 데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끼던 난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평소보다 더 잎을 만지며 호들갑을 떤다. 결국 잘못된 사랑 표현이 난을 죽이는 것이다. 누구들 잘못되라고 그랬겠는가? 사랑하는 마음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표현하고 싶은 심정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지나친 건 부족함만 못한 법이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돈다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고. 그저 끊임없이 지켜보자고. 물론 때론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난 나무를 떠올리며 내 마음을 다잡았다. 물론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해줘야 할 순간들이 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웃가지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웃가지는 나무가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으로 넘어갈 무렵에 많이 보인다.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른으로 거듭날 무렵, 웃가지는 뿌리를 힘들게 하고 영양분을 축내며 나무의 수형까지 망치는 가지들이다. 따라서 웃가지들이 보이면 나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쳐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라는데도 가지치기를 해야 할 순간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의 조언이라고 할까? 계속 지켜보다가 아이가 너무 엇나간다 싶으면 그저 내 경험을 얘기해준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러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그 안에서의 깨달음을 그저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네가 처한 조건은 이 정도인데 내 생각에는 조금은 무리일 듯 싶다.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나 내 가지치기는 여기까지다. 아이가 거부하면 그 다음부턴 아이 몫이다. 그땐 나무가 제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기 가지를 쳐내듯 아이 역시 스스로 깨달아 판단하기를 기다린다. 나무에게서 배운 육아의 지혜,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돌이 막 지났는데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아빠를 얘기하고 엄마를 얘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찡해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이 좋을 때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걸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뛸 거다. 그리고 더 자라나면은 아이들만의 세계 안에서
결국은 또 마음의 고생도 많을 텐데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잘이라는 말이 특히나 예,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잘 키운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지 마라. 아이들은 스스로 자란다. 그들은 믿는 만큼 자라는 신비한 존재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 지금 읽어봤던 이 글을 읽어보고 또 잘이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이 부담과 또 의욕도 사실 좀 앞서고 예. 걱정, 뭐 조급함 이게 다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특히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이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잘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게 사실 서로를 좀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비슷한 거죠. 난을 키울 때 자꾸 잎을 만지면 그 염분 때문에 난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 또 너무 무관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선인장을 하나 키우는데 3개월에 물을 한 번씩 줘야 돼요. 그래서 3, 6, 9, 12 그렇게 달마다 주는데 3월을 빼먹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죽어가더라고요. 이제 곧 6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챙겨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3, 6, 9, 12만 물을 줘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3일, 6일, 9일, 10일을 주기로 줘야 하는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들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과도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저도 그래서 떠오르는 게 저는 스투키를 선물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것인데 저는 좀 물이 과했는데 얼마나 주기를 두고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거기 적혀있는 대로 줬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하나씩 얘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점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겸손하게. 흙으로 다들 돌아갔는데 이게 사실 이 책에 종이책 읽어보시면은 다들 아실 텐데 식물 킬러의 특징 중 하나더라고요. 거기 적혀있는 대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들을 잘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환경을.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육아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 우리 삶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세상에 정보가 많아지는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고 또 플러스 여기에 또 조급함 또 의욕이 여기 합쳐지는 순간 이제 또 다른 금쪽이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금쪽이들이 그야말로 그냥 황금이 되려면 계속 관찰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육아든 식물을 키우는 거든 글로만 배우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니까 현장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 현실 안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꿔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에게서 배운 육아의 지혜라고. 네네. 우리가 읽은 그 챕터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뭐 그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도 군대도. 그렇죠. 네. 우리가 앞전 텍스트 통해서 갈등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든 군대든 사회 곳곳에서든 그런 갈등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부님과 신자분들 또 나아가서 신부님과 신부님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책 테스트에서 약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결국 과함이잖아요. 과하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 일일이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아이고 신자분들 봉사는 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면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서로가 같이 말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적당함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방금 이 방법론들이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적당함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 갈등이라는 단어도 나무에서 온 단어잖아요. 칡나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게 칡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는 걸 갖고 칡갈 따와서 나온 말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나무를 담는 모습을 그렇게 엉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풀려 있는 잘 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5월의 책이었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텍스트에서 나누었던
그 연리지가 이제 제목인 건데 미스터 트롯에 나오셨던 장민호 씨가 이렇게 부르셨던 연리지가 있더라고요. 아, 왕자죠. 예, 네. 그래서 이 노랫말이 떠올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부부의 날인 오늘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꼭 우리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 연리지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그래요. 평화로운 주일이길, 평화로운 부부의 날이길 바라면서 장민호의 열리지 들려드리면서 군정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